안녕하세요 여러분, 은빛 품격입니다. 오늘 사연은 80대가 되신 김순덕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김순덕님은 내가 만약 6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덕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82살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한 걸음 다가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오늘 병원 침대에서 쉬고 있을 때 우연히 라디오에서 한 방송을 들었습니다. 제목은 60살로 돌아간다면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였습니다. 그 내용을 듣는 순간 문득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80이 넘어서면 몸이 서서히 약해지고 손의 힘도 점점 빠집니다. 작은 물건 하나 드는 것도 힘들어지고 리모컨을 치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마치 갑자기 나타난 커다란 벽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와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기쁨과 슬픔, 오르막과 내리막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젊은 시절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게 되자 예전에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였는지 비로소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만약 60살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아직 활력이 넘치고 체력이 남아있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60살을 맞이한 여러분께 이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걸어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은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60살부터 건강을 챙기기 시작하면 노년의 신체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60살을 맞이했던 그 순간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인생의 길로 접어드는 전환점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죠. 건강은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나는 언제까지나 건강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접어드니 내 몸이 조용히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부터 조심해야 해. 만약 지금부터 건강을 소중히 하지 않는다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막다트릴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삶의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자. 식단에도 신경을 쓰자. 스스로 다짐하고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이야기로 들으면 당연한 것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노년에도 내 힘으로 자유롭게 움직이고 누구의 도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건강관리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건강 걱정 없이 자유롭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 소소한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60살 때 시작한 이 작은 다짐들이 내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시절로 돌아간다 해도 이 건강관리의 여정을 결코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현재의 재산 즐기기입니다. 모아둔 재산을 다음 세대에 남겨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데에도 써야 합니다. 내가 60살이 되었을 때 나 역시 많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쌓아온 모든 재산은 자식과 손주에게 남겨야 해. 그것이 곧 사랑의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던 중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나 역시 이 재산을 누릴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 질문이 내가 쌓아온 재산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후 나는 내가 모은 돈을 마음껏 즐기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려한 사치를 누린 것은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작은 여행, 맛있는 한 끼 식사, 혹은 아늑한 공간에서 여유롭게 보내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내 오랜 노력의 결실이 눈앞에 펼쳐지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물론 자식과 손주에게 무언가를 남기고 싶은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유산은 물건이 아니라 인생을 즐기고 가진 것에 감사하며 충만한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 자체라는 것을요. 내가 내 삶을 위해 살아가기로 선택했을 때 그것이야말로 자손들에게 남겨줄 진정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 긴 여정 속에서 내가 배운 가장 큰 깨달음은 내가 쌓은 재산을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할 용기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만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데 사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남과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과 이뤄낸 것에 만족하는 삶. 60살 무렵을 돌이켜보면 나는 늘 주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집, 직업, 삶의 모든 면에서 나는 저 사람들보다 무엇을 이루었을까? 그 질문을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그런 생각들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기쁨을 빼앗고 있었다는 것을. 수없이 스스로를 탓하다가 나는 결국 배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남이 가진 것과 성취한 것을 바라보는 대신 내가 걸어온 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모든 걸 손에 넣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쌓아온 것이 다른 사람들처럼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분명 나만의 노력의 결실이며 내 삶의 증거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게 되었을 때 내 안에서 조용한 만족감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것을 멈춘 순간 나는 비로소 일상의 작은 기쁨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식사, 오랜 친구와의 반가운 재회, 고요한 아침, 차 한 잔을 음미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내 방식대로 행복을 찾으면서 더없이 소중한 것들이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마음이 평온하고 충만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교훈은 유머와 관용을 유지하기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인생에서 더 이상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머와 관용은 내 최고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죠. 하지만 이제는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긴장과 불안을 덜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실수쯤은 가볍게 웃어넘기고 모든 일을 조금은 가볍게 받아들이면서 어떤 어려움이든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유머는 내게 미소를 선물하고 그 미소는 내 마음을 가볍게 해줍니다. 관용 또한 오랜 세월을 통해 얻은 소중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나는 남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관대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이란 원래 예측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하니까요. 과거의 실수까지도 인정하고 자신을 용서하며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더욱 평온해졌습니다.
이제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붙잡는 대신 관용을 선택함으로써 평온한 삶을 손에 넣었습니다. 유머와 관용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삶을 더욱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스스로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너그러워질 때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매일이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고 느끼는 것은 인생이 쉬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세상을 조금 더 가볍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5번째 교훈은 나만의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60살이 된 이후 나는 나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진정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늘 누군가와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도 커다란 기쁨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즐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조용한 공간에서 보내는 순간을 더없이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창가에 앉아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거나 스스로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그 모든 순간이 내게는 소중한 사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독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을 찾기 위한 고요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없어도 나는 충분히 충만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들과의 연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깊고 복잡할 필요는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웃과 나누는 가벼운 대화, 공원에서 우연히 마주친 친구와 주고받는 짧은 인사, 그것만으로도 나는 여전히 세상의 일부로 존재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굳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억지로 인간관계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가장 큰 기쁨은 나만의 시간과 적절한 인간관계 사이의 균형 속에 있다. 이 균형이야말로 젊은 시절에는 알지 못했던 진정한 자유와 마음의 평온을 내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6번째 교훈은 건강한 부모-자식 관계 유지하기입니다. 나는 한때 부모의 사랑이란 자녀의 일상적인 생활비부터 인생의 큰 계획까지 모든 것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조건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손을 놓아 자녀가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필요한 의존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금전적인 도움을 계속하는 대신 자녀들에게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내가 살아오며 배운 교훈들을 공유하고 실용적인 지혜를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은 점점 더 자립하게 되었고 나 역시 경제적 책임에서 벗어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자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자식 관계는 더 이상 금전적 기대가 아니라 서로의 신뢰와 존중 위에서 건강하고 평온한 관계로 변화해 갔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놓아야 한다. 그것이 부모와 자식 모두가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7번째 교훈은 근력을 지켜라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건강이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것은 유연성과 근력까지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근력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토대였습니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짧은 시간이지만 몸을 가볍게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자에서 몇 번씩 일어나고 앉기, 집안에서 가볍게 걷기,
걷기, 주변을 한 바퀴 도는 짧은 산책. 이런 간단한 동작들조차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력을 관리하는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독립적인 삶을 위한 열쇠입니다. 스스로 무거운 문을 열고 마트에서 장본 물건을 들고 집에 돌아오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것.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일들조차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커다란 자신감을 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근력을 유지하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친 투자입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스스로의 발로 단단히 서 있다는 느낌이 들고 걷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더 큰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 몸을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 그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임을. 8번째 교훈은 건강한 식사와 운동입니다. 내 건강관리의 여정을 돌아보면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식사와 운동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 두 가지가 내 건강과 매일의 자신감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였습니다. 이전처럼 간편한 식사로 끼니를 때우는 것을 멈추고 영양이 풍부한 건강한 음식으로 하나씩 바꿔 나갔습니다. 이제는 먹는 한 조각 한 숟갈이 내 몸을 아끼고 돌보겠다라는 나 자신과의 약속처럼 느껴집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무리하게 힘든 훈련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내 몸 상태와 체력에 맞는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가벼운 산책, 몸을 풀어주는 간단한 스트레칭. 이런 작은 습관만으로도 몸에 활력이 돌고 마음이 가벼워지며 자신감이 차오르는 걸 느낍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을 생활화하면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건강한 몸은 내가 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자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위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9번째 교훈은 마음의 자유 찾기입니다. 어느 순간 나는 인생이 가벼워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무거운 책임이 어깨를 짓누르지도 않았고 나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자유는 단순히 일과 사회적 관계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묶이지 않고 매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 지금의 나는 내 리듬대로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침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며 차 한 잔을 즐기고 느긋하게 산책을 하며 주변의 자연을 바라보는 것. 누군가에게 쫓길 필요도 어떤 큰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습니다. 지금 내게 성공이란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즐기는 것.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을 놓아주자. 이제는 필요 없는 걱정들을 내려놓고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이 자유는 무언가를 열심히 성취해야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박한 기쁨 속에서 찾는 행복,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즐기는 능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값진 선물이며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다. 10번째 교훈은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기입니다. 돌아보니 행복이란 거대한 사건 속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소소하고 단순한 순간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첫 햇살을 맞이하며 감사하는 것. 매일 보는 익숙한 풍경이지만
동시에 기적처럼 소중한 순간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순간들이야말로 삶의 풍요로움을 가르쳐주는 선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평온한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니 잃어버린 것과 아직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건강,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매 순간을 즐길 수 있는 이 삶 자체, 이 모든 것에 감사할 때 나는 더 이상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는 특별한 약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생기면 세상을 더욱 맑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넘어설 수 있으며 일상의 작은 기쁨조차도 소중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11번째 교훈은 배우는 습관 기르기입니다. 예전에는 배움이란 젊을 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배움을 계속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열고 생각을 유연하게 만들며 매일을 신선한 기분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나는 이제껏 관심을 두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손으로 직접 만드는 취미 가지기, 다른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책 읽기. 이처럼 작은 배움이라도 나에게 새로운 에너지와 호기심을 불러넣어 줍니다. 배움이란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은 변화하는 세상에 뒤처지지 않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소중한 도구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마치 신선한 바람이 내 삶 속으로 불어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는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내가 배워야 할 것들이 끝없이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11번째 교훈은 배움을 지속하는 힘입니다. 배움의 습관을 지속하면서 두뇌는 더 날카로워지고 기억력도 향상되며 매일이 더욱 생동감 있게 빛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배움은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마음과 설레는 기분을 유지하는 비결, 그것이 바로 배움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마치 매일이 새로운 여행처럼 느껴집니다. 배움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늘 새로운 세계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12번째 교훈은 재정 계획을 세우기입니다. 돌아보면 내가 내 삶을 위해 해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미리 재정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노후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깨달았습니다. 재정이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자유를 지키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며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열쇠였습니다. 재정 계획이 명확할 때 모든 선택에서 더 독립적일 수 있습니다. 여행을 떠날 때도, 취미에 투자할 때도, 나를 위해 무언가를 결정할 때도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습니다. 재정적 안정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덜어주고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재정적 자립 덕분에 나는 자녀들의 지원을 기다릴 필요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재정 계획은 쉽지 않지만 그 가치가 크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조금씩 저축을 늘려가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 덕분에 나는 미래를 향한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탄탄할 때 나는 내일을 걱정할 필요 없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으로 스스로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재정계획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13번째 교훈은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기입니다. 나는 한때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깨달았습니다. 공동체와의 연결이야말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작은 모임에 참여하는 것, 어떤 활동을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감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비슷한 세대의 친구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그 이야기들이 모여 내 세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관계는 단순한 사회적 연결 이상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경험, 지식을 나누고 자원봉사를 하며 다른 사람을 돕는 순간, 이런 작은 일들이야말로 나에게 삶의 열정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고립되지 않았고 잊히지 않았다는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와의 연결은 단순한 사회적 교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과정이었습니다. 14번째 교훈은 취미를 소중히 하기입니다. 삶의 흐름이 느려지고 시간이 많아지면서 깨달았습니다. 나의 하루를 기대되는 순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나만의 취미다. 그것은 오랫동안 좋아했던 것일 수도 있고 그동안 바빠서 시도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즐겁고 흥미로운 무언가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다채롭고 의미 있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성껏 가꾸는 작은 정원을 돌보거나 미완성인 그림을 완성할 생각에 설레는 기분. 이런 것들이야말로 삶을 살아가는 큰 즐거움이 됩니다. 취미는 내게 시간을 천천히 음미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걱정이나 스트레스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취미에 집중하는 동안 나는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서 내 안에 새로운 면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나는 여전히 창의적이며 배우는 것을 즐길 수 있고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그때 나는 다시 한번 인생의 아름다움을 깨닫습니다. 나의 작은 취미가 삶에 대한 애정과 감사함을 키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인생이 정말 멋진 여정이라는 걸 다시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15번째 교훈은 마음의 준비 갖추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에는 점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쉬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둔다면 모든 변화를 더 부드럽고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이 약해지고 몸이 예전처럼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변화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거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억지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나 자신에게도 더 너그러워졌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새로운 시각으로 매 순간을 즐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것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단단히 서 있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런 태도를 갖추고 나니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이고 충만한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온할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후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천히 깊이 모든 순간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나는 변화에 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며 지금도 여전히 강하고 단단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값진 평온과 안정을 가져다주는 지혜입니다. 내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경험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한 지금 60세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며 활력 넘치는 또 하나의 인생 단계입니다. 행복이란 너무 깊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행복은 그리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미소 짓게 하는 작은 순간들, 친구의 가벼운 농담,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햇살, 하루를 마무리하며 느끼는 편안한 평온함, 이 모든 것이 행복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하고 그 실수를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아갑니다. 인생은 자연스럽게 온전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받아들이고 함께 경험하며 이 멋진 인생을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인생은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놀라움과 감동을 선물해주는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기고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80대에 접어드신 김순덕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토대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그리고 다음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